빠른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북 컬렉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열띤 호응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두 번째 시리즈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준비한 책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입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 보니까 이 책 읽으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이 책 현재 상황에도 상당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도서를 접하게 된 거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강타했던 그 당시였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거의 한 40년 만에 찾아왔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인플레이션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룬 책들이 조금씩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도서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이 책이 원래 2001년에 출간된 책인데 다시 한번 2022년 거시경제 트렌드 상황에 맞춰서 재출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점 베스트셀러에 있길래 당연히 저도 2022년 책 출간과 동시에 그렇게 접하게 됐고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의 저자 피터 나바로께서는 아주 옛날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나오셨고, 그 뒤로 각종 경제 방송에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출연했던 경험이 있으면서 이후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웅크린 호랑이 같은 이제 약간 대중 강경책 관련 도서를 집필한 이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발탁돼서 트럼프 행정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그 뒤로는 미국 무역제조업 정책국 국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이 거시경제 데이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빠삭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직접 거시경제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지표들을 통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해놓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매크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매크로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의 영향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결국 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상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상에서 뭐 경기 회복기 초입에는 어떤 주식,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가 완전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그런 경기 순환과 투자 섹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다뤄놨습니다. 2001년에 출간됐을 당시에만 해도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죽은 지 20년 가까이 되던 시절인데, 이 책이 2022년에 재발간됐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이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매크로 경제 지표 해석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은 항상 이제 개장 1시간 전에 거시경제 데이터 주요 지표가 나오면은 함께 살펴봐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정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할 때는 이런 지표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 미국 주식을 하려 하니까 여러 방송에서 다 이런 지표를 다루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고용이 좋다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사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규칙, 매크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규칙들, 그런 이제 체크리스트들도 설명해 놨으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들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 책 제목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책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브라질에 비가 오면은 원두 수확이 증가하고 원두 가격이 그러면 하락해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비용이 하락하니까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브라질에 비 내리는 거랑 스타벅스의 관계만 설명해 놓는 게 아니라 뭐 최근 예시를 들어보면은 실예시입니다. 지난 4월에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쪽에 뭐 공매도를 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집필해 놓으셨고, 또 이제 그 미국에는 그 여름 되면은 토네이도 시즌이 찾아오죠.
그러면 토네이도 시즌에는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런 이제 좀 투자의 심층적인 알고리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으니까 조금 나는 투자의 알고리즘을 더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 책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저는 권장드리냐면은 솔직히 나는 바이앤홀드 투자자고 30년 뒤에 그냥 계좌 열어보고 은퇴할 거다, 그런 분들께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뭔가 초과 수익을 원하고 이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이 주식시장에 요동치는 그 변동성 속에서 좀 살아남고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겠다, 그러면은 거시경제 지표 해석이 분명 중요하겠죠. 그런 투자자분들께는 이 거시경제 데이터 해석 관련해서는 이 책만큼 훌륭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거시경제 지표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디 가서 배우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는 뭐가 중요하고 어떤 지표를 우선시 봐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책 읽으면은 어떤 거시경제 지표가 중요하고 어떤 지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주식 조금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